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3번기 2국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승 시리즈의 선취점을 가져간 쪽은 바로 탕웨이신 구단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사실 AI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시종일관 양딩신 구단이 압도를 했었는데 마지막 결과에서는 탕웨이신 구단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탕웨이신 구단 특유의 흐름은 내주고 승리는 취하는 그런 내용의 바둑이었는데요. 네. 탕웨이신 구단이 초읽기에 훨씬 먼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지러운 난전을 수습하면서 역시나 이 초읽기에서 강하고 중반 이 난전에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로 경기가 끝이 날지 아니면 최종국까지 가게 될지 먼저 삼성화재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는 중앙일보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자에게는 3억 원의 상금이, 준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대국 규정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이고요.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 덤은 한국 룰로 이제 6집 반인데요. 중간에 휴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대국을 합니다. 네, 오늘 결승 시리즈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일단 지금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선 32강부터 결승까지는 쉼없이 달려옵니다. 물론 이제 준결승과 결승 사이에 하루 휴식이 있긴 하지만 선수들이 이쯤 되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순간을 분명 맞이할 텐데요. 끝까지 좋은 내용의 대국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첫 판에서는 탕웨이신 구단이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흑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두 기사의 만남에서 흑백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중국 룰에서의 그 덤 7집 반이라면 역시나 백을 선호하겠지만 한국 룰의 덤 6집 반이라면 흑백은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피로도가 쌓일만 한데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탕웨이신 구단이 결승 1국을 먼저 가져가긴 했지만 사실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들의 예상평은 대부분 양딩신 구단 쪽을 좀 이렇게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 랭킹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얘기해 주신 대로 전문가 입장에서도 양딩신 구단 쪽에 손을 많이 들어줬는데 그런데 어제 경기 내용은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어제 대국 내용은 양딩신 구단은 양딩신 구단대로 자신의 바둑을 뒀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초반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바둑을 구축을 했는데 역시나 상대가 아무리 단단해도 균열을 일으키는 이 탕웨이신 구단의 이 끈적끈적함, 네. 여기를 견디질 못했고요. 탕웨이신 구단의 어떤 그 끈적한 느낌을 네. 하루 전날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굉장히 단단한 양딩신 구단과 굉장히 끈적한 이 탕웨이신 구단의 대결은 이 기풍적으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자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스타일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과연 결승 3번기 2국은 어떨지 삼성화재 유성 캠퍼스로 함께 가보시죠. 별들의 재전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지금 보여지는 저곳이 유성연수원이고요. 네, 지금 저곳에서 대국을 치른 지는 벌써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네, 모든 건물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실내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네. 자, 결승 1국 복귀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승부처였던 곳을 되짚어보고 있고요. 你不要打僵吗？没开就玩想冲断，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는 서로 사이좋게 부분을 함께 검토해보는 모습입니다. 네, 결승 3번기 2국을 위해 착석해 있는 탕웨이신 구단과 양딩신 구단입니다. 오늘의 심판은 안관우 8단이었고요. 오늘 양딩신 구단은 좀 더 갇혀있고 나왔다라는 느낌을 주네요. 타이까지 맸어요. 뭔가 좀 자신의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한 그런 어떤 변화가 느껴지고요. 반면에 좀 여유로운 모습으로 주변을 살펴봤던 탕웨이신 구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삼성화재배여서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유성 불패라는 별명이 있듯이 이 삼성화재배에 나오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기자들의 인터뷰에서 탕웨이신 구단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박을 했는데요. 자신은 5번째 준결승에 올라와 있는데 그저 한 번 우승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결승에 올라갔을 때 우승컵을 거머 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더 올라갔지만 그때는 준우승에 그쳤었거든요. 네. 본인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겠고요. 하지만 이 장소가 익숙한 장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탕웨이신 구단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준결승에 그렇게 많이 진출한 것도 다른 기사들은 잘 하지 못했던 대단한 것이다라고 탕웨이신 구단에게 그래도 삼성화재비와 인연이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재차 던졌더니 네. 그것에 대한 답은 만약 내가 삼성화재배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4강까지 가는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다면 네. 다른 기전에서의 성적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한 바둑 팬께서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세계 대회 하면은 2시간보다 좀 더 긴 대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유독 이 초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탕웨이싱이기 때문에 이 2시간의 삼성화재배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참 탕웨이신 구단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탕웨이신 구단이 초읽기에 몰렸을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상대 대국자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조차 탕웨이신 구단보다 상대가 오히려 더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뭔가 변화가 생겨서 초읽기에 쫓기는 상황이 됐을 때 혹은 양쪽이 모두 초읽기에 몰렸을 때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탕웨이신 구단의 정신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간이 짧은 게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궤변을 한번 드립니다. 아무래도 초조한 입장은 이제 양딩신 구단 쪽인데 어제 또 잠시 좀 쉬는 시간 동안 준비한 포석이 있을 테고요. 네. 그 포석은 엇갈린 화점이었어요. 그렇네요. 지금 여기서 3-3을 준다면 3-3 두지 않네요. 탕웨이신 구단이 준결승에서 한 차례 들고 나왔던 그런 포석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양딩신 구단도 탕웨이싱의 3-3을 좀 예상했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가 32강부터 지금 결승전 1구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포석에서 두는 수법이 계속 바뀝니다. 이 두 선수는 딱 하나 혹은 두 개를 정해놓고 그것만 두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닌 것 같고요. 상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변화를 시킵니다. 이 중국 사이트도 그렇고 국내 바둑 사이트도 그렇고 기사를 보면은 두 기사의 만남 자체가 상대 전적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저희는 어제 15판 둔 것까지만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보니까 어떤 사이트는 20판을 넘게 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상대 전적 면에서는 그냥 백중세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이 기록 문화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좀 정확치 않은 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중국 사이트 내에 있는 기사들로 봐도 상대 전적면에서 다 다릅니다. 네. 어느 사이트는 몇 승 몇 패라고 했는데 어느 사이트는 거기다가 한 2판씩 추가가 돼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서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그래서 제가 본 3군데 사이트가 전부 이게 달라서 네. 네,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네. 확실한 건 일단 15판 이상은 확실하고요. 네. 20판이 넘었다면 그동안 두 기사의 만남이 정말 잦았고 많았다라는 건데요. 일단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확실한 것은 두 선수가 어느 쪽 이겼다고 해도 그것이 2-3판 이상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껄끄러운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중국 랭킹 3위 양딩신 구단 그리고 5계단이나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28위인 탕웨이신 구단입니다. 일단 지금 좌상기 쪽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 걸침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백의 응수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간명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간다면 협공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포석에서 나올 수 있는 어지러운 싸움 중에 그 3-3을 들어가는 변화와 함께 가장 어려운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단수 치고
한 칸 띄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요. 네. 실전은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고요. 요즘에 좀 눌림 당하는 게 아프다는 거 아니었나요? 네, 원래 그렇긴 한데 이것도 이제 제 생각에 한 70% 정도 인공지능은 여기 눌리는 거 싫어하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도 있어서 뭐 100%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탕웨이신 구단은 지금 이 눌리는 게 전혀 싫지 않기 때문에 손 뺀 것만은 분명하고요. 네. 뭐 양딩신 구단이 이렇게 눌러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다른 길이라면 이제 과거의 수법은 여기를 둬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포석입니다. 혹은 뭐 이렇게 씌어가는 대사백변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또 결승 1국에서 좀 멋진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탕웨이신 구단에 대해서 또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봤더니 열애설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보셨나요? 네, 전 봤고요.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처음 봤습니다. 중국 사이트에는 훨씬 전에 그게 올라왔고 사진도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접했었는데요. 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최근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아, 지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의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어떤 연고가 하나 있잖아요. 저게 지금 이제 탕웨이신 구단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번에 계속 뭐 소지하고 있었어요. 네. 저것이 이제 호랑이 연고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크림인데 뭐 대국자들이 좀 이렇게 눈의 피로도를 덜하기 위해서 이제 관자놀이 부분에 저것을 이제 바르는 경우를 많습니다. 혹은 이제 향을 가끔 맡는 경우도 있고요. 이 관자놀이에 바르면 좀 시원하면서도 살짝 따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왠지 좀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주 발랐는지 가운데가 좀 파져 있고요. 네. 자, 양댕신 구단이 지퍼 같지만 AI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퍼 갈 때 한 7대 3의 그래프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뭐 초반에 나왔을 경우에는 짚는 쪽이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인공지능 그래프는 뭐 변화가 없네요. 이 짚는 형태도 엇갈린 상황이어도 역시 높게 나왔던 건가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예전 정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가끔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인공지능을 이제 국가대표실에서 혹은 뭐 집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시작을 하면 네. 업그레이드를 시킬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용할지가 뜨거든요. 거기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좀 안 시켰나 봅니다. 뭐 단연 엘프고는 1등으로 100쪽으로 달려가고요. 그러면은 이 4개의 AI가 모두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라면 이제는 안 받는 진행도 빈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는 저 날일자 걸침에 대해서 안 받는 변화가 좀 예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착수 한 수 한 수에 기압이 더 느껴지는 양댕신 구단입니다. 분명 이 대국판 외 반외적인 요소가 결승전은 특히 더 뭐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떠세요? 세계대회 결승 무대를 치러보셨잖아요. 네. 좀 더 다른 게 있던가요? 저는 특히나 이제 결승전을 치렀을 때 한 번은 이제 중국 기사 만났었고요. 그게 이제 메이저 대회였던 후지스배였고 이제 준 메이저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중한배랑 뭐 월드마인드 스포츠에서는 한국 기사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저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그 3번의 결승을 똑같은 이제 가중치를 놓고 봤을 때 한국 기사와 뒀을 때는 저는 좀 마음이 달랐어요. 어차피 한국이 우승이 확정이 됐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좀 풀어졌던 기억이 있고 네.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겼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준우승은 사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잊혀지거든요. 제가 중한배에서 준우승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잊혀지고 그것이 이제 이창호 구단의 세계대회 마지막 우승이라고 이제 준 메이저 기전을 쳤을 때 네. 하는 그 기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중국 기사와 결승전을 치렀을 네. 때는 진짜 몸과 마음이 100%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여러 승부를 해봤지만 분명 결승전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또 긴장도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때 제가 우승하는데 심리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준 분이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지만 이승엽 선수거든요. 야구 선수요? 네, 그때 제가 2006년에 일본에서 치러지는 결승전에서 이제 전날에 사실은 좀 싱숭생숭했습니다. 이미 결승만 가도 내 스스로 잘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풀어지는데 근데 이러면 안 돼야지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이승엽 선수가 뛰고 있었는데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특집이 방송에 나오고 있었고 근데 그걸 보는데 그 대단한 그 국민 타자라고 불리우던 당시에 이승엽 선수가 모자 속에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글귀가 있었던 건가요? 네, 모자 속에 그것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대단한 선수도 저렇게까지 적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나는 기껏 뭐 했다고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나 하면서 좀 스스로를 다잡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이승엽 선수도 이 방송을 보면서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네요. 의외로 또 바둑을 다른 뭐 스포츠 종목이나 다른 그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분들도 바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삼성화재배 이제 본선 32강이 치러지기 전에 프로암 대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오래된 이벤트죠. 프로암 네. 대국이 있습니다. 프로암 대국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많은 또 인사분들이 함께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영화 평론가로 알려져 있는 이제 김태훈 씨도 오셔서 네. 최정 선수와 대국을 했나요? 네, 그렇게 대국 지도기를 했고요. 또 바둑 작년에 매니아로 알려져 이어서, 있는 예.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 해설위원께서도 오셔서 또 대국을 치렀고 신진서 구단과 치렀고요. 네. 또 지난해에는 뭐 야구 선수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지금 코치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손혁 해설위원이 이제 오셔서 네. 또 대국을 치르기도 했었고요.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이번 삼성화재배. 네, 사실 최근에는 뭐 중국의 기세가 워낙 압도적이고 삼성화재배에서 특히나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좀 힘을 쓰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4강을 모두 중국에 내줬다는 것은 정말 바둑 팬분들께 좀 아픔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뭐 좀 앞으로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특히 신진서 구단이 이제 화면에서 조금 평소보다도 더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됐거든요. 네. 혹시 신진서 구단은 그 이후에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뭐 그날도 그렇고 보긴 봤는데요. 뭐 사실 바둑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를 않았었고요. 네,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최근에 포석 트렌드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걸침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최근의 포석 트렌드.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좌상 쪽의 형태가 여기 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흑이 가느냐 백이 가느냐는 원래 이쪽 부분의 형태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흑이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면 그래서 나중에 흑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형태라면 이쪽 부분의 발전성이 사실 평소의 형태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손을 빼는 것도 있고요. 여기 다가서는 수 자체가 최근에 어떤 유행의 하나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런 데 붙이는 수도 보고 있고 또는 지금 형태는 여기 백돌이 있어서 이런 형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붙이면 최근에 유행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어깨 짚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화점을 막으면 이제 단수 치고 틀어 막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이 젖히고 밀어서 하변의 집이 크게 나지만 네.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 단수 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고 백의 형태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붙이면 네. 하나 젖히고 이렇게 가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백도 반발해야 되나요? 백도 반발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아래쪽을 밀어서 이제 백돌이 여기가 없을 때가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뭐 늘면 이쪽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진행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제 기억이 맞다면 신민준 선수와 리신청 선수의 바둑에서 초반에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신진서 구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정말 신진서 구단에게 앞으로 한 1년, 1, 2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이 사실 세계대회에서 바둑 팬분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성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했잖아요. 근데 재작년보단 지난해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또 지난해보다 올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세계대회에서 꺾이면 뭐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 바둑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생각이 많고 분명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그래서 더욱더 어떤 아쉬움으로 이번 대회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앞으로 또 진행되는 세계대회도 연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네. 바로 또 몽백카페가 있고 LG배가 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고 또 믿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특히 LG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연말에 펼쳐질 텐데 좋은 성적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대국이 중중전이긴 합니다만 많은 프로 기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한국의 초일류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특히 뭐 양댕신 구단은 올 초에 LG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또 중국 랭킹도 3위까지 오른 기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랭킹은 낮긴 합니다만 28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만 탕웨이신 구단 같은 경우에도 한국 기사들에게 특히나 큰 승부에서 많은 아픔을 줬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번개 승부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줬죠. 삼성화재배에서 결승에서 이세돌 구단 꺾었고 응시비 결승에서 박정환 선수 꺾었고요. 뭐 이번 대회에서도 뭐 강동윤 선수나 박정환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 네. 뭐 이런 어떤 큰 승부에서의 배짱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연구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만 봤을 때는 탕웨이신 구단도 이 삼성화재배가 세계대회가 마지막입니다. LG배와 몽백카페 모두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 그 상대가 각각 장타오와 또 우리 한국의 한상조초단이었거든요. 네. 사실 올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류 기사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가 없는 7월까지의 성적이 11승 17패였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안 좋은 성적이었는데요. 중국 갑조리그 성적도 안 좋고요. 최근에 확실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일기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수일기도 수일기인데 어제도 마지막 조일기였었잖아요. 네. 준결승에서도 역시 그랬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보통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좀 마지막 조일기 좀 쫓기고 초조하고 할 텐데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바둑을 일관했다는 게 깜짝 놀랄 만큼 좀 인상 깊게 만들어줬었는데요. 네. 초읽기에서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는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치훈 구단이 떠오르는데요. 탕웨이신 구단의 초읽기 소화 능력도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왜 자국 내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안 좋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들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장고를 좀 하고 있네요. 분명 여기 어딘가를 두긴 둘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이 여길 젖히고 어깨 짚는 앞서 말씀드린 수법과 좀 더 이제 실리적으로 느리지만 차분하게 두려면 여길 내려서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에서 내려서는 수는 사실 많이 사용이 되진 않아요. 약간 무겁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백은 다음에 이제 날일자는 한 칸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라면 여기를 젖히고
어깨 짚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뭐 내려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도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모양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을 때 중앙으로 한 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두는 방법도 지금도 있긴 있나요? 어디선가 봤던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배석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닌가요? 여기를 둬서 여기를 넘는 것과 바꿔치기를 한다면 네. 저는 흙이 좀 실속이 없어 보입니다.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백이 먼저 둔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여기 젖힐 것 같거든요. 아, 백이 먼저 둬도 여기를 두는데 흙이 여기를 둬서 백에게 이곳을 허용한다면 그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기를 두는 게 좋은 형태가 있다면 좀 더 중앙을 중시할 수 있는 형태일 때, 네. 뭐 그럴 때는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가 이제 흙돌이 돼 있고 이렇게 한 칸이 돼 있어서 여기를 최대한 키우고 싶을 때, 그럴 때라면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두 칸을 띄어서 이쪽의 모양 폭을 키우는, 왜냐하면 여기를 내려서면 이렇게 한 칸 띄는 게 좋으니까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도 참 움직임 많은 탕웨이 신구단인데 지금 대구판 앞까지 왔다가 상대가 착수 안 한 거 보고 다시 돌아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일반 저희들이 평소에 두는 대국장에 비해서 네. 여기 삼성화재 지금 유성 캠퍼스의 결승전 대국이 치러진 이 대국장이 화장실과 정수기가 좀 상대적으로 멀거든요. 일어선 김에 모든 걸 해결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아, 화장실도 정말 멀겠어요. 네, 화장실도 뭐 그렇다고 해도 직선 거리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에서 50m 정도인데 그래도 평소에 가던 길보다는 조금 멀기 때문에 네, 또 정수기도 좀 멀리 있고요. 네, 물을 떠왔었군요. 여기서는 그 어깨 짚는 횟수인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돌이 없을 때는 어깨 짚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백돌이 있는데 어깨 짚고 싸우는 것은 분명히 이 싸움에 있어서 백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변화도 몇 차례 본 적 있는 변화거든요. 아마 머릿속에 이런 걸 그리고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하변 쪽으로 흙은 전개를 하고 네. 이제 대국을 치르는. 지금도 제 각이라면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변화와 함께 이제 백이 아래쪽을 밀었을 때 여기를 늘고 뭐 그때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도 좀 읽어볼 수 있겠고요. 네. 네, 혹시 지금은 벌려져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군요. 하변이 다가와져 있으니까 그냥 단수 치고 호구 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했어요. 웬만해서는 여기 단수 치고 호구 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귀 쪽에 원래는 이 두 칸이라는 굳힘은 날일자나 한 칸 굳힘에 비해서 이 귀가 허전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발빠르게 변으로 전개하지만 귀 쪽의 허전함이 단점인데 여길 단수 치고 젖히는 것은 정말 중앙이 너무나도 흙 쪽이 좋지 않다면 일단 이 두 칸 굳힘을 완전히 굳혀주는 상대 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두 칸이라면 이런 형태는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형태들이 전부 한 칸씩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한 칸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선택은 하변 협공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백 쪽으로 들어갔어요. 백이 여기서 이제 하변 쪽의 한 점을 움직이면 그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어깨 짚는 수도 그렇고요. 아니면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도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기 때문이죠. 원래는 백이 하변을 지켜야 되지만 여기를 둬서 지금 갈라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싸우기는 어려운 거고요. 아니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흙도 뭐 100%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나와서 끝낸 변화를 보긴 봐야죠.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인다면 백도 우변을 좀 짚어서 먼저 압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일감은 사실 이쪽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자리가 이쪽이시죠. 압박이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서로 갈 길을 갈 것 같습니다. 흑도 여기를 움직이는 것은 이수가 허무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은 여기를 당해서 흑쪽이 양쪽에 갈라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둔다면 흑도 하변 쪽으로 계속 줄 확률이 높고요. 이러면 이제 그냥 서로의 길을 가는 거죠. 백의 수는 역시 이수와 이수가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네, 여기 마늘모로 뒀을 때에는 흑이 이쪽 부분을 건드릴 때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역시나 생각 시간 초반부터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장면에서 이제 중국의 커제 구단이나 뭐 미위팅 구단 이런 류의 선수들이라면 시원시원하게 돌이 이미 가르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르는 자리가 일감이군요. 네, 일단 흑이 그쪽 부분을 두다가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기 때문에 반발이 일감입니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3번기 2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삼성화재 유성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3번기 2국이고요. 스피디하게 논스톱으로 진행됐던 대회가 오늘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네, 화면만 봐도 정말 푸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탕해신 구단이 이 장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오늘도 비가 오진 않지만 날이 좀 흐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뭐 선수들도 많이 피곤하고 피로했을 테고 매일매일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휴식하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두 선수 아마 이 삼성화재배에서 치러졌던 전파는 다 봤겠죠? 아닐 수도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선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인터넷으로는 다 찍어봤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손으로 놔보면서 그 모든 판을 봤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궁금한데 네, 요즘에는 뭐 어플로도 잘 돼 있고 네. 뭐 컴퓨터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네. 보는 것과 손으로 직접 놔보는 거에 대한 그 기본 차이가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고 아. 대부분의 선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닌 선수들도 있어서 평소에 그냥 봐도 공부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하는 선수도 분명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 일이긴 한데요. 이세돌 구단도 기보를 뭐 손으로 놔보기보다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보는 편이었고요. 일본의 장시 구단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참 요즘에는 뭐 온라인 대국을 통해 대국을 두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바둑판을 집에다가 좀 갖춰 놓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기보를 놔보는 건 어떨까 했는데 이것도 또 선수들마다 기사들마다 좀 다르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돌로 놔보는 것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저희가 시합을 두면 실제로 놔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보에서 본 느낌과 동일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렇게 느꼈다가 실제로 대국을 하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그러면은 AI 인공지능 공부를 할 때도 일단은 뭐 컴퓨터로 한번 봤다가 바둑판에서 한번 더 놔보는 것도 좋겠어요.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전 지금 듣고 깨달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먼저 그 형태에 대해서 네. 바둑판에서 연구를 하고요. 아, 왜냐하면 네. 먼저 인공지능의 생각을 들이면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말살되기 때문에 좀 자아가 없어진다 해야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대국하는 건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본인의 생각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돌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돌려본 다음에 다시 바둑판으로 가서 연구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꽤 오랜 시간을 자기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바둑판이 머릿속에 입력이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것과 인공지능의 생각을 그냥 비교해 보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순서가 좀 다르군요. 네, 탕해신 구단이 지금 한 달째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양댕신 구단이 옮았나요? 지금 계속해서 코를 푸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확실히 넥타이 맨 모습이 뭔가 어떤 마음가짐을 다잡는 그런 느낌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게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넥타이 착용이 많습니다. 개막식 같은 경우에 혹은 폐막식, 뭐 시상식 이런 경우에 양딩신 구단을 비롯해서 중국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넥타이를 많이 착용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대국할 때는 노타이 차림이 많습니다. 근데 양딩신 구단이 이례적으로 지금 결승전인데도 그 넥타이를 메고 왔다는 것은 어제 대국과 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훨씬 더 인물이 사는 것 같아요. 네, 대국할 때는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저는 타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타이를 하고 대국을 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계대회 참가를 했을 때에도 예전에 거의 노타이 차림으로 이제 대국을 했었고요. 결국 이제 둘 중에 만일모를 선택을 했는데 재밌습니다. 탕해신 구단이 하변 쪽으로 건드리는 게 흙이 뭐 별다른 수법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단수 치고 틀어 막는 것도 뭐 혹은 이런 데 붙이는 것도 모두 대응 가능하다라는 생각 하에 여기를 뒀습니다. 앞서 처음에 살펴봤던 이 변화는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보면 앞서 말씀해주신 이 나와 끊는 수가 꽤 통렬할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나와 끊으면 결국 흙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데 붙이는 이 맥점도 있고 해서 흙이 좀 더 피곤한 싸움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흙은 여기 아니면 뭐 이런 데 붙이거나 네. 이쪽 유력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감각적으로 뭐 2칸이나 1칸 정도이고요. 약간 밋밋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흙이라면 일감으로는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놓고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생각을 정리는 해놓은 것 같죠? 나올 듯 말 듯. 그 전에 하변에 침입했을 때 백이 만일모로 두는 것은 하변에 관해서는 일감이었기 때문에 이 수는 여기를 둬준다면 이쪽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두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뭔가 준비된 수가 지금 있는데요. 상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 돌의 방향이 그냥 중앙으로 한 칸을 뛴다던가 해서 나가는 거는 좀 재미가 없는 그림인가요? 약간 제 느낌은 밋밋합니다. 뭐 여길 둔다고 해서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약간 이런 뜻이죠. 이런 데를 붙여서 만약에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해야 돼서 젖히고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된다면 이런 데 한 칸보다는 이런 식으로 두면서 좀 적극적으로 상대의 돌에 기대는 게 훨씬 좀 타이트한 수법이 됩니다. 이것도 막아지는 건가요? 뭐 나와 끊으면 쭉 밀고 이제 좌측으로 공격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데 한 칸은 물론 이런 감각으로 두는 게 정수의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좀 100점을 찾는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어서요. 네. 상대의 돌에 기대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대기 위해서는 붙이던가 어깨를 짚던가. 근데 또 여기서의 백의 반발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어깨 짚는 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상대에게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백이 이렇게 참을 리가 없거든요. 여기 있고 호구 치고
이렇게 된다면 흙의 형태가 꽤 정리가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백돌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붙여갔어요. 어깨 짚는 수가 좀 더 이제 타이트한 수법이었다면 이 수는 그래도 상대에게 어느 정도 내줄 건 내주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모양을 찾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역시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흙이 원하는 그림은 이 변화일 것 같고요. 지금 머리에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이 진행으로 가서 여기 한 칸 띄는 이 그림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백이 그냥 늘어서 받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를요. 예. 늘어서 받는다면 이미 좀 득이기도 하고요. 여기를 두고 맞고 지금도 근데 여기는 안 둘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에 만족을 하고 여기 한 칸 띄거나 두 칸 띄어서 나오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우화가 이렇게만 된 자체가 좀 득을 보는 거군요. 아무래도 여기 눈목자와 두 칸 이런 데에는 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흙이 여차면 원래 여기 단수 칠 생각이 있는 자리잖아요. 네. 물론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단수 치진 않겠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백 형태를 좀 이렇게 구겨 넣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장고가 이어지는 하변입니다. 분명 탕웨이신 구단도 입구자를 선택하면서도 이런 자리를 살펴봤을 텐데 바로 손이 나오지는 않고요. 워낙 또 치열함을 좋아하는 기사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없는지부터 좀 더 보게 되네요. 일단 젖히고 흙도 젖혔을 때 그때 백이 최강의 반발이 어디일지를 좀 판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끊어가는 수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늘고 젖힐 때 여기를 끊어서 잡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끊고 싸우는 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해보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반발하는 순간 거의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되면 백 쪽이 좀 피곤해 보이거든요. 결국 여기로 다시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중앙 쪽으로는 흙의 모양을 계속 잡아갈 수가 있어서 일단 실리적으로 좀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교적 손이 빨리 나왔고요. 네, 또 젖혀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백도 같이 중앙을 한 번 더 젖힌다면 어떤 그림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요. 일단 그 발상의 자유로움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냥 있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일감으로는 여기를 이어서 백이 여기를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다음 젖히는 것과 네. 끊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호구를 치고 늘어갈 때 날일자를 둬서 다음에 모자를 씌우는 것과 이쪽을 백이 나온다면 이쪽 연결하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이런 정도로 정리를 시키면 또 불만은 없습니다. 만약에 갈라가면 같이 싸우고요. 네, 갈라가면 같이 싸우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상황에서 여기 모자 씌움 당하는 것도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네, 뭔가 젖히는 형태는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배석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안 그래도 백이 지금 단단한 형태인데 느니까 여기를 잇고 여기 밀 때 이렇게 젖혀서 나왔다는 것은 흙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중앙으로 타고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젖힐 보면- 때 네. 바로 끊는 것도 제 생각에는 백이 쉽지 않습니다. 끊고 나서 결국 이제 여기 끊고 한 점 잡히는 게 있고 이 한 점을 어떻게 살리느냐이니까 이쪽 맞거나 이쪽 맞거나 해야 되는데요. 이쪽 맞는 것은 사실 밀어도 여기 끊는 것과 여기 잡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백이 다 커버 가능할 것 같지가 않고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막으면 이 두 점은 백이 제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잡고 망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를 두고 이으면 정말 환상적으로 이 세 점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얼마든지 내어주겠어요. 네. 이렇게 진행된다면 여기서 백이 둘 차례여도 백이 좋은지가 의문입니다. 네, 흑이 둘 차례죠. 망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임시 방편으로 귀를 하나 젖혀서 해놨으니까 네, 실선도 젖혀가고요. 아예 지금부터 가르고 나가서 싸우자고 하는 건 안 될까요? 이 장면에서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이제 불안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를 젖히고 이을 때 이렇게 호구로 모양을 잡으면 흑이 모양을 잘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번 들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백의 입장에서는요.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받아볼까요? 여기를 받으면 뭐 여기서도 흑은 몇 가지 수법은 있겠죠. 여기를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돌파해내는 수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고 나서 쭉 뚫고 나가니까 다음에 막을 때나 혹은 여기 돌이 오면 여기 끊을 때 이럴 때 모양이 좋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이쪽을 끊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틀어 막아도 일단 이 102점은 확실히 제압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뭐 살릴 수 없다면 이런 데를 끊어야 되는데 두 점을 잡는 순간 흑 쪽이 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두는군요. 네, 지금 저도 다른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전은 쉽게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목자일지 한 칸일지 딱 그 선택일 것 같은데요. 눈목자 아니면 한 칸이요? 여기 아니면 여기. 멀리서 가느냐, 바짝 가느냐.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내릴 것 같네요. 일감은 사실 한 칸이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바로 맞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당장은 백이 뭐 여기 노릴지 안 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흑에게 이 나와 끊기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백의 행마들이 나온다면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하에 조금 뭐 발이 느린가 싶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모양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두고 네. 찝어간다면 한 번 가일수를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좋은 모양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여기 끊고 빠지는 걸 봐서 거의 선수성이고요. 모양이 좋습니다. 저라면 일단 한 칸을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요. 후수를 잡는다고 해도 잡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나와 끊었을 때에 대한 생각도 좀 더 정립을 해야죠. 앞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쪽 덮어 씌우는 게 그래도 통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는 쉽게 말해도 대국차는 떨리죠. 게다가 이 아래쪽 미는 게 어느 정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변화를 그리다 보니까 막상 이게 흙이 좋긴 좋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백이 계속 움직이나요? 지금 단수요. 날일자네요. 결국은 그 두 군데 후보 중에 바짝보다는 멀리 간 결과네요. 네. 제 생각에 양딩신 구단이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백이 나와 끊는 것을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그 변화가 저도 처음에 한 7, 8수 전에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에는 흑도 여기를 덮어 씌우면 도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백돌이 탄력이 있고 생각보다 여기 끊는 자세가 괜찮네요. 좀 더 안정적으로 이쪽을 두어 갔고요. 근데 이런 형태도 백이 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붙이던가 하는 거 안 되는 건가요? 이제 끊으러 가는 자세가 아까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쪽을 끊어 간다면 뭐 예를 들면 흑이 이런데 한 칸 띄어서 다음에 여기를 넣는 게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백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패라 선수성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아까 끊어간 자세보다는 지금 백의 자세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흑도 늦췄고 늦췄다는 것은 한 번 더 두더라도 아까 여기서 이렇게 찝는 자세까지는 네. 좋은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백도 그냥 다른 곳을 두고 그 다음에 흑도 뭐 이곳을 좀 지키거나 하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일수를 강요할 수도 있군요. 혹시 그런 게 안 될까 해서 붙이고 젖히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차단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요. 예. 그 여기 한 점을 끊고 나가. 이쪽의 흑돌은 생각보다는 좀 가벼워요.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데 찝으면 다음에 여기 끊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딴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봤을 때 잇고 늘고 이렇게 붙이고 다시 나올 여지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여기 덮어 씌워도 흑의 자세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에 좀 만족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백이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의 차단간의 우변의 크기가 달라지는군요. 일감은 여기인데요. 뭔가 여기를 두면 100점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85점에서 90점은 최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나가기 전에 뭐 하변이나 좌하 쪽 그쪽 뭐 좀 교환을 하고 가자는 방법은 잘 안 떠오르나요?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날일자나 한 칸인데요. 이런 데를 두다 보면 중앙으로는 좀 더 좋은 자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두다 보면 점점 귀가 3, 3파는 뒷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아깝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고 3, 3 들어가는 수도 있고 붙이는 뒷맛도 있는데 뭐 이런 데를 눌러서 이렇게 굳혀주든 네. 한 칸 띄어서 굳혀주든 그건 좀 아깝습니다. 나중에 다르게 변화하는 걸 찾아보는 편이 훨씬 낫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탕웨이신 구단도 이 자리를 둔 걸 봐서는 100점짜리 자리가 아닐까. 모르겠네요. 탕웨이신 구단이 이제 중반에 버티는 걸로 뭐 저런 선택을 했다면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이제 어깨를 으쓱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초반에 좀 고전하는 것을 봐서요. 지금까지의 진행을 봤을 때는 양등신 구단도 좀 단단하게 바둑을 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단단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오히려 흑이 여기가 약간 엷은 있지만 이쪽 부분 어딘가는 가일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단단하게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쪽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의 공배 연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까처럼 뭐 여기서 찝어가는 이런 좋은 자세도 아니고 해서 지킨다는 것 자체가 약간 공배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쪽의 백돌에 기대서 뭐 자연스럽게 여기를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압박을 가해서 지키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둬서 두 칸 사이를 노리거나 이런 어떤 능동적인 수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우변에 백이 벌려져 있는 자리가 3칸인데 그곳을 들어가면서부터 풀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적극적인 수법이긴 한데요. 일단 백돌이 여기 하나 왔다는 것은 이쪽 날일자와 이쪽 눈목자 사이가 꽤 불안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여기 들어가면 백도 좀 화를 낼 것 같아요. 바로 화를 내나요? 뭐 이쪽 아까처럼 싸울 수도 있고요. 네, 약간 어떤 흐름의 중심에서 벗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변에는 뭐 날일자만 두더라도 좀 넘어가는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좀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그래도 양쪽이 양분되는 순간 주도권을 내어줄 수밖에는 없는 바둑이군요. 뭔가 이쪽 부분이 확실히 좀 불안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쪽 부분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그냥 단순한 지킴이 아니라 지킴과 동시에 이 백돌에 대한 압박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두면 확실히 백이 이런 데 들어오기도 좀 불편해지고요. 흑돌이 여기 있다면요. 그래서 지킴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좀 한 수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둔다면 뭐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든다면 백이 부분적으로 받아줘도 여기를 두고 여기를 받을 때 지금은 백이 주변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데 한 칸 띄어서 받아도 결국 이 한 점을 포기하기도 그렇고 살리기도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살리면 계속 나와서 점점 이제 여기 사이는 불안해지고 이제는 네. 날일자 건너붙이는 게 강하고요. 어느 쪽일까요? 뭔가 이쪽 부분을 둔다면 여기와 여기가 저의 일감이고요. 3, 3이 남아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를 둬서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을 사실상의 선수로 만드는 그런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뭔가 두 대국자의 얼굴은 여기 언저리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쪽 부분 아예 그냥 최대한 단단하게 지킨다면 이제 여기 미는 수가 될 것 같고요. 밀어서 이쪽 호구를 치더라도 다음에 끊어지는 게 없고 이쪽 단수를 치면 뭐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끊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 흑돌이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것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침입할 때도 다르고 모양은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이제 추천드린 수법을 종합해보면 제가 흑이라면 저는 여기 아니면 여기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중앙 한 칸은 지우셨네요. 네. 뭔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를 둬서 백이 이런 데를 교환을 시키게 하고 흑이 받고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이게 과연 여기보다 나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되면 귀는 단단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여기를 지키는 효과는 분명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백돌에 대한 공격의 미련이 좀 있어서 예. 이쪽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차라리 이런 데를 가면 이제 백돌 지키는 모양이 별로 안 좋잖아요.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없고 이렇게 지키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추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아에서 붙여가는 그림부터 뭐 그래도 정리가 되어가는 그림인 것 같은데 이 바둑의 포인트, 중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뭐 여기저기에 많아서 앞으로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뭐 좌변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 우상 쪽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기 3, 3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당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약점을 둘러싸서 이 공방에서 누가 좀 두텁게 정리가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약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백이 약하거나 약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좌변 쪽의 큰 모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든다면 흑돌이 이런 데에 있고 뭐 백이 큰 자리랍시고 이런 데 갔다가 뭐 이런 데 당하고 이런 진행이라면 좌변 쪽에 침입할 시간이 거의 없어지는 네.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 부분에서 누가 좀 더 자신의 형태를 단단하게 잘 정리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배 우승자 양딩신 구단 장고가 길어지네요. 총 3번째 우승 도전에 나선 탕웨이신 구단 현재 결승 3번기 한 발짝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지금까지 삼성화재배와 응시배 타이틀을 거머쥐었었고요. 사실 중국에서도 이 3번 이상의 타이틀을 따낸 기사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1인자급 선수들, 뭐 구리 구단이나 이런 선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 중국 바둑기의 고민 중에 하나가 세계대회 우승을 한번 차지를 해도 2번째 우승 차지하는 그런 기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천야오의 구단이 지금 3번의 세계대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네. 탕웨이신 구단이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면 3번째 우승이 됩니다. 네, 항상 이 세계 대회에 있어서도 메이저 대회와 그렇지 않은 대회가 좀 나뉘곤 하는데요. 네. 착수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직은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보면은 전체 기사가 예선부터 참가했던 월드바둑 챔피언십은 또 메이저로 분류가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한국 기원 규정에 세계대회, 메이저 세계대회로 이렇게 분류하는 게 딱 있습니다. 그것이 상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근데 상금으로는 뭐 월드바둑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 조건에 충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선이 16강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금을 아무리 크게 해도 뭐 4강 초청전 이런 거면은 세계대 우승으로 치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한 규정이 상금이 일정 부분 이상이고 네. 16강 이상으로 대회가 치러져야 합니다. 근데 월드바둑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통합 예선에는 한중일에 많은 기사들이 참가를 하지만 그 본선 시드를 받고 국가 시드를 받고 참가한 기사들은 본선 8강부터 대국을 치르기 때문에 네. 메이저 세계 대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만약 예선전을 뚫고 올라가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사도 또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걸 이제 따로 놓고 분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규정이 바뀌거나 혹은 뭐 대회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월드바둑 챔피언십은 일단 그 메이저 세계 대회 그 다른 기전 삼성화재배나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 기원의 규정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중국은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 중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저 세계 대회와 그렇지 않은 대회를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대 우승자라고 할지라도 선발전을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고요. 또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한국은 세계 대회를 우승을 하면 그 우승을 획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대회를 그러니까 자신의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은 세계 대회 우승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대회 우선 출전권이 주어지고요. 랭킹보다도 앞섭니다. 만약에 한국에 그 어떤 선수도 세계대회 우승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랭킹 32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 랭킹 1위보다 세계대회 우선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네. 뭐 그런 이제 혜택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마다 이 포인트가 쌓여요. 그 포인트가 쌓임으로 해서 자기가 나가고 싶은 대회에 포인트를 사용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하면서 시드권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제도라서 뭐 어느 대회마다 이렇게 이게 뭐 메이저고 이게 준 메이저고 이런 걸 구분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대회마다 이건 몇 점짜리고 이런 거는 뭐 구분을 해 놓겠죠. 네, 보면 확실히 세계대회 우승하는 기사들이 시드를 받은 기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중국이요. 예선전부터 뚫고선 참 우승컵까지 거머쥐기까지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건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예전에 탕웨이신 구단인가요? 뭐 우승을 차지할 때 이제 예선부터 쭉 돌파를 해서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미위팅 선수가 처음 세계대 우승을 차지했을 때에도 중국에서 벌어지는 통합 예선부터 결승전의 구리 선수까지 쭉 넘어서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네. 양댕신 구단도 좀 피곤한가 봅니다. 크게 하품을 했었는데 상변 밀어가면서부터 바둑을 풀어가요. 네, 지금 아예 일단 다른 곳부터 선택을 했고요. 뭐 이런 데를 늘어준다면 그냥 이 교환 자체로 좀 만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이제 처음에는 이 수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여기와 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다라고 제 의견을 조금 바꿨는데요.
그 인공지능 수법을 잠깐 컨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를 추천을 하네요. 일단 첫 번째 네, 제가 버렸던 네. 후보 수였는데 네, 이 두 인공지능을 군데를 택했고 추천을 합니다. 반대는 참 독특해요. 네, 이 수는 인간이 좀 떠올리기는 어려운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다가간 수는 받아주면 바로 좌변을 키워간다는 건가요? 여기를 둬서 이 붙이는 걸 보고요. 백이 이런 데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을 지키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좌상 쪽을 밀어갔는데 탕웨이신 구단이 여기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쪽 부분에 뒷맛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늘어서 받을 확률이 높고요. 지금 흑이 처음 밀어간 수는 선수지만 지금 둔 자리는 절대 선수는 아니군요. 네, 뭐 다른 곳에 큰 자리가 없다면, 급한 곳이 없다면 늘어야겠지만 지금 이제 이 부분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 양딩신 구단이 어쨌든 손을 뺐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역시나 가장 확률이 높은 수는 여기일 것 같습니다. 좀 멀리서 판을 전체적으로 훑어봅니다. 일공에서 한 판을 내어줬던 양딩신 구단, 오늘 엇갈린 화점으로 초반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본인의 스타일대로 단단함을 추구하고 있고요. 자, 한 발만 더 나간다면 세계대회 삼성화재배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결승 2국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상봉기 2국입니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삼성화재 유성 캠퍼스의 전경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저 건물에서 대국이 치러지고 있고요. 처음에 보였던 건물이 이제 숙소동입니다. 거침없이 착수를 하는 모습의 양딩신 구단인데 어디였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와. 좀 상상을 초월한 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진행부터 한번 보면요. 여기를 이렇게 밀어갔을 때 역시나 반발을 잠깐 생각하다가 네. 반발은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아두었습니다. 여기를 늘었고 미니까 또 늘었습니다. 근데 네. 와, 이 수는 굉장히 과감한 한 수이고요. 그것도 화가 가득 담긴 착수였던 것 같아요. 기합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강렬한 한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I가 보여준 수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입구자였던 건가요?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이쪽이고 여기도 놀랐었는데. 이 수는 사실 좀 인간이 생각하기 어렵고요. 만약 이쪽 부분을 둔다면 여기나 혹은 이제 여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한 발 더 상대의 돌에 부딪혀 갔습니다. 뭐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는 격언도 있는데 거침없이 중앙에 붙여갔고요. 제 느낌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시야의 발상이라면 뭐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약간 시야가 좁다면 전체를 봤을 때는 특히나 여기를 쭉 밀어간 이상 지금 이쪽 부분의 모양을 좀 키우고 싶은 거고요. 여기를 붙여서 이런데 가만히 늘어주면 이런데 한 칸 띄어서 지금 이쪽의 모양을 크게 키우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젖혀서 둔다면 여기를 젖혀서 결국 어딘가 백이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면 뭐 또 한 번 여기 머리를 때려서 점점 여기를 구체화시킬 수 있고 상대의 돌에 기대갔기 때문에 백이 손 뺄 수도 없고 받아준다면 점점 계속 기대서 이 모양을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AI도 보지 못했던 한 수인데요. 뭐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양딩신 구단의 과감한 이런 착점에 좀
좀 마음이 움직이네요. 근데 원래 양딩신 구단이 네. 저희가 좀 평가하기로는 단단하고 두텁고 나중에 좀 후반을 보는 네. 이런 기풍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수를 보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단단했을 때 저런 수를 두는 기풍인 건 맞고요. 근데 뭐 많이 보여주진 않습니다. 자신이 엷을 때도 이제 이런 데를 붙여가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세돌 구단이나 조은현 구단이 약간 그런 과라면 양딩신 구단은 지금 이쪽을 쭉 밀어가고 나서 자신의 것을 만들고 이제 붙여갔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만 평소에 양딩신 구단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지금 상대의 돌에 부딪혀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도 재미난 결승전의 스토리가 쓰여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수의 수법을 탕해신 구단도 좀 반길 것 같아요. 탕해신 구단의 기풍이라면 지금 이쪽 장면에서는 좀 꾹 참아두고요. 이런 데 둬서 참아두고 이런 데 두면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게 이제 탕해신 구단의 그런 기풍인데요. 아니면 여기에 그 엷음을 좀 칼칼하게 노리거나 약간 이런 기풍인데 어떨지. 받아주고 지키면은 좌변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하 쪽에 흙의 열봉을 노려갈 수가 있고요. 제가 백이라면 위로 늘기보다는 아래쪽 느는 수를 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위는 왜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여기를 늘면 뭐 흙이 따라 밀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젖히고 나서 받을 때 뭐 이런 데 이어서 두면 결국 어딘가 하나 활용을 당하긴 당하거든요. 이런 데 들여다보는 걸 당하든 어딘가 당하게 되는데 그 순간 여기가 약간 약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 하나만 해도 여기를 건너붙여서 이런 식으로 노렸을 때 끊어가는 데 있어서 이수 교환 자체가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되니까 안쪽으로 늘어서 나중에 여기 엷음을 좀 더 확실하게 노리는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안 받아주고 한 칸까지는 선수가 되는 건가요, 아래? 여기요? 예. 여기 안 받을 것 같아요. 아, 안 받아요? 네, 여기 두면 그냥 중앙 젖혀서 백이 여기 붙이면 다시 중앙 쪽을 아예 제압을 해서 이 모양으로 승부를 걸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이 세 군데 중에 하나의 선택일 것 같고요. 근데 좀 유력한 확률은 안쪽일 것 같으시다는 거죠? 네, 제가 선택한다면 일단 이수를 가장 깊게 먼저 볼 것 같습니다. 단지 근데 이수는 딱 봐도 느려 보이잖아요. 상대가 돌을 부딪혔는데 자신의 쪽으로 움츠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움츠려들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수이고요. 여기를 어느 정도 노릴 수 있느냐에 대한 수익기까지는 맞춰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위로 느는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끊어가는 자리만 봤을 때 는 수로 입구자 정도 두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요. 예. 근데 이제 일단 흔히 이제 바둑 격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생연우 살타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약점이 완벽하고 나서 상대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이 형태만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흙이 다음 한 수를 둠으로써 백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여기가 엄청난 급소 자리여서요. 여기를 두는 순간 흙은 여기도 선수고 여기도 선수고 이제 날일자 건너붙이는 것도 남게 돼서 이건 모양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겠네요. 지금 이 백돌과 이 흑돌이 없다라고 쳤을 때 백돌이 날일자라면 누가 봐도 흙이 여기 두는 게 급소인데 네. 여기를 둬서 이렇게 밀리는 것은 백의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를 짜라면은 입구자 행마 말고 어떻게 두어 갔어야 되나요? 뭐 이런 데를 한 칸 띄고 나서 그냥 한 칸 띄거나 아니면 여기 만일모 선수이기 때문에 더 과감한 수를 뒀겠죠. 여기를 젖히면 여기를 젖히고 여기서 어디일까요? 여기서 별다른 게 없으면 사실 젖히는 수도 뭐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젖혀두고 여기를 이어야 된다면 여기를 늘어서 모양을 키웠을 때 이 교환이 없이 그냥 느는 거에 비해서
여기 있는 게 뭐 큰 차이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쪽에 흙 모양을 좀 더 굳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중에 백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침입을 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때요. 여기를 둬서 이렇게 젖히고 또 결국은 여기를 젖혀야 되는 형태가 있다면 훨씬 흙의 형태를 단단하게 굳혀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젖히는 수는 여기를 젖혔을 때 그 후속 수단이 없다면 썩 좋지도 않습니다. 이적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탕해신 구단의 기풍은 여기 늘고 지킬 때. 지킬 때 뭐 여기를 두거나 이제 한 칸 뛰거나인데요. 근데 들어갈 때 좌상이 단단하니까 좀 아래쪽으로 가야 되나요? 좌상이 단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좌상이 단단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렇게 붙여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단단하지 않으면 이런 데를 붙여가는 것은 이적수일 때가 많지만 지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백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교환이. 물론 흙도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뭐 반대쪽을 다가선다거나 이런 조심해야 식으로. 되는 부분도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 정 가운데에 놓여 있는 두 개의 AI와 그래도 살짝은 백 쪽으로 기울어 있는 엘프과 릴라제로입니다. 오늘 양등신 구단이 하품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여유인지 아니면 피곤함인지 모르겠습니다. 피로 많이 누적됐을 거예요. 아니면 상대에게 좀 여유를 부리는 걸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네. 탕해신 구단은 좀 길게 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럼 여기를 늘고 흙이 이런 데를 늘어가면 처음에는 한 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백이 이쪽을 침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흙도 늘어서 좀 더 단단하게 둘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럼 하나 더 밀고 늘 때 이런 데를 건너 붙이는 이런 변화도 어떻게 될지. 끊어가면 느는 걸 선수로 해서 당장은 이 교환 안 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단수 치고 밀고 나오고 뭐 대략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 두 대국자 그려지고 있을 네. 겁니다. 이게 근데 크기가 너무 커서 당장 여기 노릴 수가 없다면 늘고 날일자는 왠지 여기 급소가 백의 약점을 누리면서 흙도 지키고 받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켜지기 때문에 마음에 들진 않고요. 느는 수도 사실 흙이 늘었을 때 그렇다면 후속 수단이 마땅치는 않네요. 여기 건너붙이는 게 아주 통렬하지 않다면 백도 뭐 썩 좋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돌진일까요? 대략적으로 그냥 일감으로 바둑판을 네.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의 변화도를 예상합니다. 보니까 그동안 양댕신 구단이 한 판 한 판 대국을 치르면서 점심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항상 초코바를 2개씩은 테이블 위에 놓고 대국을 치렀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오로지 휴지만 들고 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늘은 코풀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국자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기분에 따라서 뭐 이런 음료수나 이런 먹을거리를 들고 올 때도 있고 실제로 대국장에도 장시간 대국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먹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굳이 본인이 네. 많이 챙겨오지 않아도 배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점이나 아니면 또 의상으로 밀어봤을 때 마음가짐이 상당히 다르다.
라는 게 외부적으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 수에서도 느껴졌어요. 네. 특히 이렇게 번기 승부에서 1국 내어주고 이제 마지막 대국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참 쫓길 것 같은데 혹시 번기 승부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떠오르는 기억 있으세요? 뭐 박정상 구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기사도 좋고요. 제가 번기 승부에서 떠오르는 가장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에 200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창호 구단과 이제 결승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전자랜드배라는 대회 결승에서 결승 3번기를 치렀었는데 네. 결승 1국에서 제가 당시 흑번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반면 8집을 남겼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읽기 대국인데 속기전이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끝까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가하는 순간까지도 제가 개가 미스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뭐 저 같은 경우에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제가 프로가 되고 나서 끝났을 때 결과를 잘못 예측한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그게 개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알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겼다고 보고 개가를 하고 있었고 끝나고 상대가 실수한 이 부분이 좀 패착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여쭤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개가를 했더니 제가 반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상대 대국자였던 이창호 구단도 졌다라고 생각하고 개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창호 구단이었는데도 네. 그만큼 이제 바둑이 계속 난전이고 이제 사석통에 사석이 많고 뭐 그런 상황이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결승 1국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뭐 아니었어도 졌겠지만 2국에서 가볍게 패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국의 내용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더 기선제압을 위해 평소보다도 다른 모습을 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뭐 전략, 작전 이런 세우는 기사들도 많은데 내용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1국을 좀 어떻게 느꼈을까요? 두 대국자가? 그냥 서로가 만만치 않은 상대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어떤 특이점은 저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단지 이제 탕웨이신 구단이 제가 제 3자로 바라봤던 관점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웨이신 구단의 강점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더 잘 드러났습니다. 초읽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난전에서 정확하고 상대가 가장 어려워할 만한 길로 딱 찾아가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딩신 구단도 상대가 정말 만만치 않다. 최근에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같은 중국 기사인 양딩신 구단이 더 잘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탕웨이싱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마추어로서 보다 보니까 AI 그래프를 좀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끝났을 때 좀 계속 유리했던 그래프가 마지막 결과에서 좀 뒤집혔기 때문에 아쉬움도 클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든 프로 기사들이 똑같이 느끼지는 않겠습니다만 인공지능 그래프가 분명 중요하죠. 지금의 형세가 누가 유리한지를 나타내니까요. 근데 저것을 100% 인간의 형세에 좀 빗대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공지능에서 9대 1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갑자기 40%를 까먹으면 5대 5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인류 기사라고 할지라도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한 수에 30%를 잃어버리는 수는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8대 2 승부라도 한 수로서 그냥 바로 바둑이 미세해질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로 보여지는 수를 두는 건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계속 뭐 8대 2, 7대 3 이렇게 시즌이가 우세했다고 해도 네. 대국자들은 이건 방심할 수 없는 승부다. 아니면 이건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다라고 느끼고 대국에 임하고 그래서 약간 체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이 한판은 참 좋은 승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실제로 탕웨이신 구단도 어제 대국이 끝난 이후에 인공지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맞았겠지만 실제로 대국을 했을 때에는 그냥 서로에게 찬스가 있는 어지러운 난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막판에 이것을 제압했던 것은 운이 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대국자들은 네. 어제 대국을 그냥 시종일관 어지러웠던 서로에게 찬스 있는 바둑으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양딩신 구단을 응원하신 분들이 더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인공지능 그래프로 보면 완승 직전에 막판에 넘어진 정도니까요. 네. 근데 보면 탕웨이신 구단의 바둑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결승 1국을 해설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흐름을 좀 내주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상대가 주도권을 쥐게 만들고 뭐 근데 그러면서도 이걸 버티면서 딱 결정타를 내어주지 않은 채 상대의 바로 목덜미 뒤에서 추격해가는 그런 면에서는 뭐 세계 최고입니다. 그 끈적함이라고 얘기를 항상 하셨잖아요. 네, 그 끈적함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줬던 한 판이 바로 어제 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한 판 이기기가 너무나도 만만치 않고 어려운 그런 선수이고요. 저는 초읽기에서 견디는 것과 어지러운 난전에서 뭐 이제 이게 100점짜리 수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상대가 100점을 못 두게끔 어지러운 길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탕웨이신 구단이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자주 문제를 던지는 기사이기도 한데 자, 지금은 양딩신 구단이 먼저 물어봤고 일단 손에 돌을 한 움큼 쥐고는 있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인공지능 참고들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이 수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이 수에서 아래 입구자까지는 제시를 해줬지만 이 수는 제시해주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일단 이 장면에서 여기 느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네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래쪽을 늘어도 이제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대로 여기를 건너붙여서 이 눈목자 사이를 노리는 게 쉽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를 노릴 수가 없다면 굳이 자신의 쪽으로 한번 참고 나서 이제 다음을 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위로 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흑도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천천히 대응을 하네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눌러 막아서 뭐 혹은 이쪽을 밀어서 제가 볼 때 뭐 이쪽일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두라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기상천외한 변화가 나오는데요. 되게 반발을 하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진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비인간적인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바둑판을 19줄이 아니라 더 크게 좀 바라보는 느낌을 주는 수순이었는데 네. 근데 방금 전에 실전에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변화보다 좀 더 인간적인 그런 변화도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여기를 어깨짓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한 칸을 뛰는 것은 반발을 했을 때 이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두 번 연타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백의 자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짚으면 그때는 이제 흑도 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힙니다. 이 그림은 그냥 젖혔을 때 제가 여기 젖힌다고 말씀드린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기 하나 교환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느는 게 이제는 선수고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단수치고 틀어 막아서 이 흑돌을 잡으러 갈 때 여기 백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교환시키고 이렇게 먼저 교환을 시키고 여기를 젖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변화도 때문에 흑이 여기 젖히는 수가 안 되니까 이제 반대쪽을 젖히는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은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인공지능은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사실 그 한 칸이랑 나를자 하변에 한 칸에서 붙이는 거하고 나를자에서 막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더 드리지 못했었는데 아래쪽에 차이가 큰 건가요? 일단 두 가지로 놓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한 칸 띄고 붙였을 때에는 중앙 쪽이 두터울 때 다음에 흑이 이 한 점을 준동시키는 뒷맛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젖히고 이렇게 올라서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고 여기를 밀고 뭐 이쪽을 뚫는다거나 이렇게 날일자를 달려서 근거를 파워했을 때 이럴 때에도 분명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연타를 했을 때는 다음에 이 한 점이 준동해 봤자 아까 같이 좋은 자세를 만들지 못합니다. 백돌이 여기에 있을 이유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흑이 이쪽을 이렇게 지켰을 때에도 여기에 돌이 있는 편이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걸 없애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백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여기 있는 편이 좋습니다. 네. 너무나도 광활해서 술기가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좌변에 굳혀주고 백에 들어갔을 때 타겟가 어떤지도 봐야 하고요. 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우하 쪽을 끊어가는 변화도 살펴봐야 하고요. 이쪽 사이를 째고 나가는 것을 극렬하게 노리지 못하면 역시나 안쪽에 느는 게 좀 느리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냥 한 군데만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중간중간 바꿔지는 변화에 대해서도 형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마 오늘도 탕웨이신 구단이 초읽기에 먼저 몰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 시간이 이 장면에서만 한 15분은 쓰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장고를 하다 보면 봤던 거 또 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 시간 안배도 이제 실력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무한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어느 순간에는 다 읽지 못해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과 같이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을 보자라고 하는 기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많이 다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뭐 10년 전, 15년 전에 한국 바둑계에서의 문화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예 기사들이나 이제 초일류 기사들 중에 그래도 지금 장면에서 100점을 찾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다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당장은 왠지 이게 100점짜리가 있을 것 같은데 100점짜리를 두려면 시간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바로 80점짜리 두고 그 시간을 나중에 중반전에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탕웨이신 구단이라면은 좀 100점에 가까운 수를 찾는 편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당해신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읽기에 몰렸을 때 그 상황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분에서 최선을 찾고 초읽기에는 초읽기대로 견디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실 저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많이 둬서 그런지 저희 세대의 기사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장의 100점을 찾고 그 다음을 보는. 관련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수에 가장 장고를 오래 한 건 얼마나 되고 또 누구였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이슈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특히 국내 시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속계전 위주로 치러지다 보니까 그런 문화는 좀 사라졌고요. 그런 거에 대한 향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갓 입단했을 무렵에 그러고 나서 제 기억에 제가 한 프로 2단, 3단 정도이던 시절 같은데요. 그때 제 기억에 제 또래 기사들 중에 이제 최철한 구단과 홍민표 구단이 국내대 본선에서 대국을 치렀었는데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 기전인데 대마를 둘러싼 한방승부로 바둑이 갔고 거기서 한쪽이 한 30분을 사용해서 뭔가를 찾아내서 뒀다라고 했는데 또 반대쪽에서 거기서 1시간을 장고를 해서 더 대단한 어떤 묘수로 네. 이제 잡으러 가는 뭐 그런 흐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추억은 요즘은 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예전에 그 일본의 명인전이나 네. 기성전을 보더라도 그 후지사와 슈코 구단이 가토 마사오 구단을 상대로 한 수에 3시간 가까이 장고를 해서 잡으러 갔던 수는 뭐 엄청나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뭐 그런 문화가 좀 사라졌죠. 뭐 일본은 지금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한국 선수들이나 중국 선수들이나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로망, 향수 이런 거는 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전기에 대한 아주 재미난 일화들이 많은데 한 20분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기억상 제가 한 수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세계대회에서는
한 30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수예요. 네, 예전에 LG배에서 일본의 하네 나오키 구단과 대국을 했을 때 그 정도 장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쨌든 탕웨이신 구단도 그때는 이제 3시간인데 지금 이건 네. 2시간 아니겠습니까? 2시간에서 한 20분을 생각했다는 것은 거의 지금 한 수에 제한 시간에 6분의 1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장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해신 구단도 찾아내느냐 아니면 또 양딩신 구단도 그 다음 수로 더 많은 장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장고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를 늘고 나서 여기 붙이는 것을 아마 처음으로 봤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또 위로 느는 것을 이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장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젖혀서 흙이 여기를 되젖히면 그 다음에 여기를 날일자를 씌워서 누르는 것과 이쪽 끊는 거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걸 본다든지 뭐 이런 수익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그냥 나를자는 먼저 나왔었는데 하나 젖혀두고 나를자로 가게 되면 좀 더 복잡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나올 가능성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돼도 제 생각에는 그냥 흙이 지금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포기하고 중앙 쪽을 선택하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그냥 늘어버려서 여기를 두면 아예 그냥 둘러치고 승부로 간다던가 네. 아, 어디를 얼마만큼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장면에서 이쪽 두는 수는 제가 실전에서 만약 장고를 하고 있다면 좀 나중에 생각을 할 것 같은 변화이고요.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가 이 3가지였는데 이 3가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탕웨이신 구단 장고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지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현재 저의 상황은 이수와 이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100이었다면 방금 전 말씀드린 여기를 두고 흙이 만약 되젖히면 그 다음에 여기 날짜 두는 이 변화를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의 추천은 위로 느는 수와 여기 날일자였지만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요. 자, 네, 젖혀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먼저 젖히는 수를 뒀습니다. 인공지능 추천은 아니었지만 제가 100이었다면 네. 이렇게 긴 장고하고 지금 약간의 이런저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수가 좀 유력해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젖히는 수에 대해서 탕웨이신 구단이 굉장히 길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변화를 그리고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변을 내어주고 흙이 좌중앙 키워가면 그때 백도 들어가는 그 싸움으로 승부가 가려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뭐 흙이 중앙 쪽을 선택을 하고 어떤 하게 선택일지는 되면? 좀 어렵습니다. 뭐 더 강하게 된다면 여기 젖히는 선택일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당장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못 잡는 건가요? 단수치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어간다면 여기 젖히는 것과 지금 축으로 잡는 게 맛보기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젖혀가면 그냥 돌파를 하면 중앙에 이 양단수가 또 강렬하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하나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를 잇고 여기를 두면 근데 여기선 또 한 수를 어디를 둬야 할지 아까 그 두터운 자리에 바짝 다가가는 자리를 두면 네. 지금은 중앙이 달라서 또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게다가 여기서 한번 흙이 어딘가 지키긴 지킨 채로 또 여기 집 모양이 나느냐의 승부니까요. 흙이 어디를 둘지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뭐 이런 변화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앙 쪽이네요.
결국 젖혀간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쪽 젖히는 수에 대해서는 당장은 싸움이 백이 끊어간 싸움이 안 되지만 이쪽 어딘가를 노렸을 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쪽으로 백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단수 치고 있는 수가 이제 그런 수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를 단수 치나요? 뭐 이쪽은 좀 내주더라도 이제 바깥쪽에서 이 부분을 지키는 그런 흐름으로 만드는 것 같네요. 지금 이수에 대해서 여기를 늘어서 응수를 하면 또 이쪽을 젖혀가는 게 축관계인데 축은 흙이 유리합니다. 지금 여기를 끊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고 여기를 젖히고 이건 뭔가 흙의 모양이 그럴듯해 보여요. 백이 축이 불리하다면 여기 단수도 아프고 해서 네. 또 여기를 늘어야 되나 싶은데 이거는 흙이 원하는 자세로 중앙 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는 수는 생각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고 네. 느는 수가 아니라면 느는 수가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이 단수나 아니면 이런 형태에서 이제 가만히 느는 수도 이제 간혹 사용이 되는 행마법인데요. 단수 한 방을 맞고 이렇게 됐을 때 굳이 여기와 여기 교환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흙은 여기는 원래 있고 싶은 자리인데 백은 여기를 밀어가진 않으니까요. 아, 그럴 때 늘어가면 되는 거군요. 뭐 늘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때 다시 하변을 두어가기에는 싱거울까요? 지금 하변 두는 것은 제 생각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쪽을 젖혔을 때 하변을 두어가는 것은 네. 여기를 끊어서 이 한 점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눌러갔던 것인데 지금은 어차피 흙이 지금 반대로 젖혀간 상황이니까요. 여기를 끊어도 별다른 영향이 없고 이쪽을 단수 칠 때에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보다는 그래도 중앙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를 늘어서 이제 예상되는 변화도 중에 하나가요. 여기를 단수 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어서 지키면 백이 여기를 날일자나 어깨 짚어 나오고 이런 게 하나 떠오르는 변화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예 그냥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단수 치면 또 여기를 밀어 나온다거나 여기를 어깨 짚는다거나 이런 식의 행마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백은 좌측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만약 그런 식의 흐름이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워낙 여기 형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깨고 들어간다고 해도요. 네. 양딩신 구단이 제 예상과는 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 부분의 모양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 젖히는 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젖힌 수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기보다는 이쪽으로 둘러싸는 형태를 띠게 되니까요. 자신의 약점을 지키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반대쪽의 형태는 좀 깨지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변화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100이라면 일단 느는 수를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에 인공지능 축천 수법을 봤는데 이건 좀 자랑을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늘고 쌍방 최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아, 놀랄 만한 수가 나와서 놀랐던 게 아니라 네. 박정상 구단이 원하는 그림을 AI가 똑같이 제시해서 놀랐던 거군요. 네. 그래서 놀랐습니다. 갑자기 뭐 오류가 생긴 거 아니겠죠? 여기까지 추천하고 있네요.
이런 거에 놀라셨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저런 중앙전에서는 너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변에서부터 좀 싸움을 내다보고 있군요. 일단 네. 좌측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남아있는 좀 정리 안 된 부분이 우변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변이 큰 네. 싸움이 될까요?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일단 여기가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아까 형태라고 그림에서는- 본다면요. 사실 저기를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싸움이 날 것 같지는 않은 이유가 네. 지금 이런 상황은 백은 여차하면 이 한 점을 버릴 수도 있고요. 또 이 한 점을 그냥 잡으러 가는 둘러치는 싸움이 나와도 여기를 둬서 뭐 달리고 받을 때 이렇게 둘러치는 싸움이 나와도 여기서 다시 나와 끊는 싸움인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전투로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은 유명 수법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정리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단지 이제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흙이 정리를 하고자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게 네. 그래도 일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느낌으로는 여기 넣는 것은 여기를 젖혀서 모양이 좋지가 않고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이으면 늘고자 할 때 이거는 모양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끊고 단수 쳐서 하변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럼 이제 여기 젖히거나 여기 느는 건 안 되고 좌측으로 둬야 되는데 단수 치거나 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잘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뭔가 하나 꺼내 입에 무는 양딩신이네요. 손은 올라왔어요. 네, 뭔가 선택을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정한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장고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간 안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도 좀 빠른 선택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수를 단수네요. 칩니다. 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분명히 고민했을 텐데 네. 단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일자예요? 어떻게 제 아까 날일자와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걸로 하죠. 근데 하변 쪽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그려봤었는데도. 근데 여기서 이게 네. 수수는 다르지만 지금 붙이고 여기를 젖혔을 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변화조 중에 여기를 예. 두면 이렇게 젖히면 여기 끊는 건 백이 안 된다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게 축일이라는 그림이었던 건가요? 네,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늘어가면 이쪽을 젖히는 것과 여기 축이 맛보기가 되어서 백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끊으면 그 형태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지금 탕해신 구단이 이 선택을 했습니다. 끊어간다면 전쟁입니다. 끊어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 탕해신 구단이라면 네. 뭐 이런 데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혼돈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정말 재미난 전투가 이어지겠습니다. AI는 모두 흑 쪽이네요.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3번기 2국입니다. 양딩신과 탕웨이신, 탕웨이신과 양딩신의 매치.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결판이 나는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